자, 오늘도 전쟁에 대한 공포는 지속되는 하루였습니다. 레바논에서 지상전이 펼쳐지고 있죠. 이스라엘 군인 8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전면전을 확대가 되는 것이냐? 그게 관건일 텐데요. 지금 금융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쪽에 좀 더 베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일단 장중 내내 약보합과 강보합을 오가긴 했지만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관건이 되는 빅스 지수도 하락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건이 되는 국제 유가 역시 소폭 상승에 그쳤고 이 환율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시가 전쟁 리스크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으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얘기는 앞으로 엄청난 확전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지표의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ADP 고용보고서 나와서 관심 끌었는데 항상 이 미국 정식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나오기 전에 바람잡이 용도로 많이 나오는 그런 민간 데이터죠. 여튼 물가에 대한 공포는 많이 사그라들었고 이제 모두가 고용만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DP 고용보고서 역시 관심을 끌었습니다. 고용이 좀 잘 나오는 거로 지표가 나왔습니다. 9월 민간 부문 고용이 14만 3천 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돼서 지난 8월 찍혔던 10만을 밑돌았던 9만 9천에 비해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 ADP 고용보고서가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와 방향이 같은 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달도 있지만 여튼 전달 대비 고용이 나아진 모습에 국제시장이 바로 반응을 했는데 지표가 나오고 10년물 국채금리 바로 상승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또 테슬라의 차량 판매 데이터 나왔는데 이게 시장 기대를 조금 밑돌았죠. 3분기 인도 대수가 46만 2천 대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6.4% 늘었지만 시장 전망치를 소폭 밑돌면서 이거를 핑계 삼아서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실적이 비교적 잘 나왔지만 시장 기대치를 밑돌아서 주가가 밀리는 모습, 얼마 전 엔비디아 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10월 11일 열리는 로보택시의 출시를 시장이 어떻게 평가할지 여기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때 테슬라가 자체적인 로보택시 차량을 만들고 이거를 출하하는 건지 아니면 라이선스 형태로 하는 건지 별도의 로보택시 부문 매출 가이던스를 내놓는 건지 이런 다양한 질문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테슬라의 답변이 얼마나 클리어하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또 위아래로 요동칠 수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스콧 럼너 이 얘기 제가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이분의 뷰가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뷰는 선거 전까지는 시장이 그리 좋지 못하다가 선거 이후에 다시 올라간다. 이런 단기 전술적 약세 뷰였는데 최근 메모에서 S&P 500이 연말 6천을 넘을 수 있는 랠리를 예상한다고 장기 뷰를 약간 공격적으로 바꿨습니다. 이 럼러가 예상하는 연말 랠리 시점은 10월 2일부터인데요. 이 당초에 내가 얘기했던 S&P 500 6천이 너무 낮을까 걱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928년 이후 데이터를 보면은 S&P 500 지수가 10월 27일부터 연말까지 약 평균 4%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게다가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이 현금에서 위험자산으로 돈이 쏠리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역시 10월 25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고 다만 이런 것들은 향후 3주 안에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럼더 의견을 따르자면 미국 증시에 들어갈 분들은 좀 기다렸다 사라 이런 진단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톱니가 또 나왔는데 이 톱니가 나오면 뭔 얘기할지는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아예 질문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당신이 장기적으로는 롱이지만 단기로는 신중론 펼치고 있다는 거 안다.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할 예정이냐? 이런 걸 물어보고 그러니까 톱니가 맞다. 지금은 선거 때문에 까다로운 시기에 있고 선거는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게다가 두 가지 문제가 더해졌는데 하나는 중동의 긴장 고조 문제고 또 하나는 경제를 마비시킬 위험이 있는 항만 파업이다. 근데 이거를 만약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또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그때 또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왜냐? 항만 상황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미 경제를 마비시킨 적이 있는 상황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 공급망 문제로 완전히 경기가 멈췄던 그 코로나 때를 예로 드는 것이죠. 근데 톱니는 그때를 복귀해보면 그때 우리가 매수할 시기이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 장면 이미 본 적이 있다. 물론 지금 상황이 팬데믹만큼 나빠지진 않겠지만 파업이 길어지면서 S&P 500에 속한 기업 수익이 내려가고 주가 빠질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일시적이라는 거다. 전쟁 관련해서도 지난 6번 정도의 글로벌 지정학 긴장 상태
이때를 보니까 거의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더라. 물론 예외는 2022년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때 긴장이 극단으로 치달할 때인데, 이때는 이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연준이 가파른 긴축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빠진 거다. 다른 때는 증시가 이렇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연준이 완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시장의 현금이 늘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파워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톱니는 정리를 하고요. 지금 이 월가 전문가를 불러놓고 중국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은 그 중국 본토는 명절이기 때문에 본토는 장을 닫았지만 오랫동안 닫아놓고 있죠. 하지만 어제 홍콩 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저도 중국 얘기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이 시청자분들 중에 얼마나 유연하게 지금 중국에 좀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단타로 좀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유연하게 좀 돈을 좀 버는 분들이 많기를 정말 희망하고요. 여튼 톱니가 봤을 때 지금 이 중국이 경기부양 혜택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 중국이 올해 가장 성과가 좋은 주식시장으로 생각한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미국보다 7,700bp나 저조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77%포인트 낮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2배가 돼도 여전히 5,000bp가 저조하다. 그러니까 50%포인트 낮은 거네요. 여튼 여전히 눌려있기 때문에 랠리를 할 여지가 많이 있다. 이게 톱니의 견해고요. 이거 참고하시고, 다만 월가에서는 이 중국의 랠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냐? 이 대표적으로 블랙락의 웨일이 이 글로벌 치프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스트 의견 가져왔는데, 이 단기로는 모멘텀이 있다는 거는 동의를 해요. 지금 우리의 중국에 대한 관점을 쉽게 말하면 장기적인 전망은 변함이 없지만 단기로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다. 약 50% 할인율 나오기 때문에 선진국 주식 대비 할인율이 최고치에 가깝고, 또 자산 배분, 글로벌 액티브 주식 배분을 보면은 중국에 쏠린 물량이 거의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들어갈 자금이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가 의문인데, 왜냐면 이 대표적으로 중국과 깊게 관련이 있는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유럽 기업을 봤을 때 이 유럽 증시에서 이번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유럽에 속한 중국 익스포저가 많은 주식 기업이 안 오르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왜냐면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가 중국의 경제 자체를 회복시킬 거라는 신뢰가 시장이 공유하고 있다면은 유럽에서도 이 수혜가 되는 기업의 주가가 오르겠지만 실제로 유럽 주식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이거는 단기 모멘텀에 불과하다. 이게 웨이리의 결론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경기 부양을 보는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의문인데요. 왜냐면은 이 미국의 CPI 2.5까지 헤드라인이 좀 내려갔는데, 이 이면에는 중국이 침체에 빠져서 디플레를 수출한 그 덕도 분명히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튼 미국이 노동시장 약화를 목도하고 경기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완화 사이클, 그것도 50pp로 시작을 했는데, 마침 지금 중동 지정학적 분쟁이 나와서 유가가 아주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또 리스크가 있고, 또 디플레 수출하던 중국도 부양한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미국의 입장에서 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이런 중국의 부양책을 놓고 미국이 어떻게 좀 날 것으로 말해서 좀 회방을 놓을지도 모른다. 이런 견해도 월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드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